확대 정상회담이니까 얼마나 또 할 얘기가 많겠어요. 대통령 각국에서 대통령 빼고 11명의 참모씩 참석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은 보도가 미국 측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AP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대통령 지지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39%로 떨어졌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잔뜩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경제에 좀 취약하다. 현재의 여러 가지 그 위기를 돌파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네. 물론 뭐 언론의 보도고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해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그런 세일즈와 함께 이런 반도체 동맹을 맺으러 본인이 나와 있는데 그 AP통신 같은 유수의 언론사가 40%대 지지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을 때 네.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더 이 남은 일정에 좀 더 공을 들이고 뭔가 하나라도 더 미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내가 그렇지 않다. 네. 경제적으로 내 굉장히 많은 선물을 이 동아시아에서 내가 챙겨갈 것이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에 지금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그 테슬라 공장의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 등 지금 미국이 안팎으로 좀 경제적으로 또 인플레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민들이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그 경제 정책의 결과를 과실을 지금 원하고 있는 계제란 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파운드리 생산 그리고 대만의 그 또 파운드리 업체와의 그 강고한 동맹을 통해서 뭔가 이 미국의 반도체망은 튼튼하다. 네. 반석 위에 올라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더 많은 걸 얻어내려 하지 않을까. 좀 더 뭔가 발표에 좀 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한미 정상회담을 3번 연속해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2004년도 칠레 산티아고 그리고 또 2005년도 한국 경주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2006년도 워싱턴 DC 정상회담, 제 3번의 그 한미 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는 모든 주제가요. 의제가 딱 단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북한의 핵 개발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네. 이번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 한국을 방문해 제일 먼저 간 데가 삼성 반도체에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네. 삼성 그러니까 평택 캠퍼스를 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일 떠나는 날 아침에 정의선 현대차 자동차 회장. 회장을 만나잖아요. 만나죠. 결국 지금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번에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학대 정상회담에도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한미 정상회담하면 딱 그 사실 안보 문제 하나였는데 지금 안보 문제 플러스에 지금 반도체 동맹으로 일컫는 기술 동맹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IPEF 이 새로운 다자 협력 기구를 어떻게 만드는데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 지금 11월 중간 선거에서 어떠한 그 지금 결과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을 사실 이번 한국의 방안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물을 갖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대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아주 깊숙하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 말씀대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DMZ는 갔기 때문에 안 갔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DMZ 가가지고 쌍안경으로 북측 초소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거기를 다녀왔고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지만 지금 미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국내의 11월 중간선거에서 만약의 경우 민주당이 상하양원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차기 대선도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는 후보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 전 그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집권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never say never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다. 결코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중간에 치러지는 이번 11월 중간 선거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민주당의 미래를 함께 건 건곤일척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
그 모든 것을 거는 부분도 거기에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대로 네. 삼성으로 시작해서 현대로 끝나는 방안의 그 이 수미상관이 경제 문제가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게 경제 문제인데 어제 이제 삼성 그 평택의 반도체 공장을 양국 정상이 방문을 했잖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굉장히 밀착 안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 뒤에 이재용 부회장 모습 보이죠? 원래 어제가 저기 재판이었다면서요. 예, 예. 재판인데 특별히 양국 정상을 저렇게 안내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임무가 있으니까 재판에 불출석이 이제 허가가 되고 양국 정상을 저렇게 밀착 안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까 우리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이제 만나고 출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지금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렇게 빨리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미 정상회담 가진 만난 정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의 미국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할 때 일본을 찍고 우리 한국을 왔었는데 이번엔 그 반대입니다.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내일 일본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게 되고 또 하나는 보통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미국 정상을 만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날아가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워싱턴 DC에서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른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수치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4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이 중간 선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선거제도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로 장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하 양원을 야당인 공화당이 다 장악하게 되면 차기 대선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네. 제 오늘 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정상이 잠시 후에 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마 저 청사 지하 강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 강당인 저곳에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되고 저 기자회견이 끝나면 저녁 7시부터는 이제 공식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저녁을 함께하는 이제 만찬이 진행이 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옆에 영빈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영빈관에서 만찬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용산에는 뭐 영빈관이나 이런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녁 7시에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여담이긴 네. 합니다만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다 이 만찬에 참석하느냐 마느냐가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앞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만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지는 않고 네. 다만 만찬 전에 잠깐 들러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사를 인사하고. 나누고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예. 아마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부부 동반 만찬으로 한국 대통령 호스트 입장에서만 부인이 같이 있는 모양새가 좀 미국 측에는 부인이 있는 대통령이 이제 실무적으로 혼자 왔는데 네. 그 혼자만 이렇게 있게 하는 것도 예우가 아니다 이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그것도 좀 뒷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